일단 우연찮게 이런 우크라이나 관련 사진 전시회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 찾아오게 됐고요. 저희 가족이 조금은 뉴스를 보거나 보면서 이제 우크라이나 참상에 대해서 접한 게 좀 있어서 또 관심 있게 시간 내 갖고 가족이 아이들 교육 차원에 한번 또 찾아왔습니다. 좀 직접 둘러보시고 사진 보셨잖아요. 네네. 좀 느낌이라든가 좀 어떠셨어요? 일단 관심이 있다 보니까 먼저 사전 지식을 살짝 가지고는 왔습니다. 그래서 일상에 대한 어떤 전생 참상보다는 전쟁 도중에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일상생활이 깨짐, 일상생활 파괴에 대해서 좀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왔는데요. 막상 또 밑에 사진을 몇 장 보다 보니까 조금은 감정이입이 되는 곳이 몇 장 있어서 뭐 아이들도 조금 그냥 전쟁은 무서워가 아닌 전쟁은 너무 슬픈 일이구나 하는 것도 다른 감정을 느끼게 된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떤 사진이 조금 제일 인상적이었는지. 어떤 분이 가족들을 다 잃고 혼자 살아남으셨다는 인터뷰를 가지시고 찍으신 사진이 제일 인상 깊었어요. 어땠어요? 둘러보니까. 전쟁이 굉장히 슬프고 일상이 없었다는 게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Where have you lived when you were in Ukraine? I came here 1 week before the election. Before the invasion. And where are you from? Да, я подивився, на виставку враження дійсно такі, що турбують, як то кажуть, серце. І бачити очі цих дітей, і бачити умови, в яких діти ніколи не мають жити, але вимушені жити тільки заради того, що одна країна вирішила, що вона має право вдертися до іншої країни і вирішувати свої питання військовим шляхом. Він показав реалії цієї війни, він показав, що діти продовжують жити навіть в таких умовах, і життя все одно перемагає і переможе, і Росія переможе. 제가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조금 다르게 느꼈던 점 중에 하나는 제가 사실 여태까지 분쟁 지역을 여러 군데를 가봤습니다. 근데 어떤 전쟁 지역은 제가 도착하는 날부터 폭격이 뭐 주변에 떨어지기도 하고 또 어떤 전쟁터는 한 10년이라는 아프가니스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나서 사람들이 거기서도 일상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있었는데 어떤 나라에서는 사람들이 전쟁이 너무 오래돼서 전쟁을 외면하거나 부정하고 또는 낙담한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어떤 곳에서는 분노나 슬픔, 고통 같은 것들이 굉장히 직설적으로 격앙되게 표현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우크라이나에서 느꼈던 점은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이 사람들의 항전 방법과 항전 의지였어요. 이 사람들이 제가 처음에 갔을 때는 굉장히 평온해 보이고 일상이 너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듯한 느낌을 받았는데 이 사람들과 얘기를 해봤을 때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도 두렵다, 우리도 무섭다. 하지만 우리가 무서워하고 패닉에 빠지고 혼란한 것이 적이 바라는 바다. 우리는 우리의 두려움을 잠시 가라앉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 중에 밑에 아래층에 가서 보시면 그 스비틀라나라는 중년 여인이 있습니다. 체르니히우라는 지역에서 미사일이 집에 떨어져서 온 가족을 한꺼번에 잃은 여인이에요. 자기 혼자 살아남았는데 5명의 가족이 한꺼번에 피해를 받았습니다. 잃었죠. 그런데 이분이 제가 인터뷰를 할 때 그 얘기를 하면서 당연히 눈물이 눈에 고이긴 했지만 눈물을 끝까지 흘리지는 않았어요. 눈물을 참는 것 같이 보였고 그리고 한 얘기가 나의 소원은 가족들을 따라서 하늘나라로 가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전쟁 중이고
나는 여기서 아직 해야 될 일이 있다. 나는 지금 우리나라를 지키고 있는 군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한 다음 가족들에게 가겠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이 호스톰에 있던 이 어린아이는 전쟁 초기부터 너무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교전도 직접 보고 또 길거리에 뭐 시체가 질비한 것도 보고 또 직접 집에도 폭격이 떨어지고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 이 친구가 지금 1년은 지났는데 여전히 전쟁의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친구랑 얘기를 하면서 이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포탄 파편을 이만큼 모은 걸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거는 너 왜 어디서 모은 거니? 그랬더니 자기네 집 근처 또 학교 근처 그리고 놀이터 같은 데서 모은 그 포탄 파편들이다. 그래서 내가 이걸 왜 모았냐? 그랬더니 놀이터나 학교 근처에서 이 파편들, 이 날카로운 금속 조각이 사람들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수거를 했다. 이렇게 말해서 그것도 기특했는데 방에 가서 얘기를 하면서 방을 보니까 뭐 구슬을 이렇게 모아놓기도 하고 동전을 이렇게 모아놓기도 하고 조개 껍데기를 이렇게 모아놓기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사실 전쟁 전에는 예쁜 것들, 신기한 것들을 모으는 친구였어요. 그런데 전쟁이 나면서 정말 자기도 뭐 모르게 영향을 받아서 흉측한 걸 모으고 있었던 거죠. 이 친구가 겪지 않아도 될 이런 전쟁 때문에 또 그것뿐 아니라 방에는 뭐 드론 장난감도 있었고 미술 시간에 그린 그림은 폭발물 탐지견을 그렸더라고요. 그냥 예쁜 강아지를 그려도 되는데 폭발물 탐지견을 그린다는 게 이 친구가 이미 전쟁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는 걸 너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희 형식이 보이지 않고 우크라이나 대사님은 우크라이나를 대표해서 대한민국에 와 계십니다. 얼마나 그동안 힘들고 마음 아픈 일이 많으셨을까 저는 짐작이 됩니다만 편하게 이웃처럼 말씀을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Я хочу сказати, що на цій виставці ви можете побачити тільки невеличку частину того, як Україна, як українські люди, українські діти проживають ці жахливі часи російського вторгнення в нашу країну. Повірте, це дуже важко уявити насправді, які почуття відчувають ці діти, ці жінки, люди, літні люди, які дійсно ще трошки більше років, як рік тому, жили нормальним людським життям, будували плани на майбутнє, любили, кохали один одного і навчались. І на щастя, вся наша історія українського народу – це була історія боротьби. І наш народ не розгубився, наша армія не відступила, ми зібрались і ми звільняємо крок за кроком нашу землю. Я хотів ще раз дійсно подякувати. Я відчув дійсно саме емоцію, яка вхопила, емоцію вашу, корейців, яка вхопила дійсно те, що переживаємо ми, українці, і особливо те, що переживають ті, хто зараз знаходиться в Україні. Ви відчули дійсно, що український народ, який століття, повірте, сторіччя боровся за свою країну, за створення своєї незалежної української держави, він не віддасть так просто свою землю. Українці будуть боротися до кінця, це правда. Ще я відчув, як передає цю емоцію саме пан Кішкін, який був там. Тому ми зробимо все від нас залежне. Я розумію, що на сьогодні є заборона корейцям відвідувати Україну. І єдине, хто може відвідувати Україну, це корейські журналісти. Ми готові організувати тріпи
корейських видань до України. Єдине задля те, щоб ви побачили і до вас донесли дійсно, що відбувається в нашій країні. 저기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여기 또 다른 대사님이십니다. 이 전쟁 나기 직전에 우크라이나에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계시던 권기창 대사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좀 말씀을 좀 하시고 싶으시다는데. 예예예. 네, 사실은 그냥 반갑습니다. 저는 제가 우크라이나 전쟁 직전에 이제 우크라이나 대사로 근무한 이후에 전쟁이 터지고 제 대학 친구들한테 저한테 전화해서 굉장히 축하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 어떻게 그렇게 운이 좋게 전쟁 전에 어떻게 이렇게 한국 돌아올 수 있느냐 그러는데 저는 사실 뭐 그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해준 거 고맙기도 하지만 저 사실은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어요. 왜냐하면 제 외교부 후배 대사가 지금 가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고 전쟁으로 해서 우리 교민 보호라든가 우크라이나 정부하고 협의하는 그 모든 거 하고 있을 거니까요. 제가 김 작가님이 오늘 제가 사진전 작가님 처음 뵀는데요. 제가 처음 이제 전쟁이 터졌을 때 항상 보면 BBC라든가 CNN 이런 뉴스를 통해서 우크라이나 전쟁하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아쉬웠어요. 왜 저 자리에 지금 현장에 우리나라 주요 신문사들, 꼬마이뉴스 기자님도 아까 계시죠? 여기 우리나라 기자분들이나 우리나라 그 방송은 왜 없는지, 왜 우리는 계속 전부 다 CNN, BBC 이런 뉴스를 통해서 우크라이나에서 뭐가 벌어지는 일인지 그걸 들어야 하는데 그건 되게 아쉬웠어요. 근데 그 이후에 한참 지난 후에 이제 우리나라 언론 방송에서 우크라이나에서 취재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 우리 키시킴 작가님께 굉장히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렇게 이 전쟁이라는 이후에 처음으로 아마 우리나라 사진작가분이 우크라이나에 가서 실제로 뭐 어떤 그 전쟁의 흔적과 전쟁의 고통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제대로 보여주신 겁니다. 저는 그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 생각하고 굉장히 고맙게 생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사진을 보면 느낄 수 있는 것은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그 소년도 있고 두 다리가 잘린 성인 어른도 있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그냥 일상생활을 계속 하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 그렇게 살아나가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버텨나가고 있는 거죠. 지난번에 그 카타르 월드컵 있을 때 우리나라 분들을 굉장히 감동시킨 말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저는 그게 굉장히 감동을 받았는데 제가 이 김 작가님의 사진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딱 그 심정이에요. 지금 우크라이나 분들이 보여주고 있는 거 그게 꺾이지 않는 마음이고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 사진 작가 우리 김 작가님 말씀은 굉장히 대단하신 것 같고 사진 하나하나에 어떤 따뜻한 시선이랄까 그런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분쟁 지역을 취재한다라는 게 쉽지도 않거니와 또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분쟁 지역을 나가기도 쉽지가 않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분쟁 지역을 취재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 건지. 네. 뭐 저는 다큐멘터리하고 뉴스 사진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우리 시대의 크고 작은 역사를 기록하는 게 제 일일 텐데 역사 중에는 뭐 밝은 면도 있겠지만 당연히 어두운 역사도 있고 또 부끄러운 역사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뭐 분쟁 지역 같은 경우는 조금 위험하기도 한데 그런 곳일수록 기록이 많이 남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뭐 억지로라도 찾아가서 기록하려고 합니다. 이게 외신의 어떤 특정 매체 소속이 아니면 사실 우리나라 한국인 취재진이 이런 분쟁 지역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거든요. 네. 좀 우리나라가 이렇게 분쟁 지역 취재가 어려운 현실에 처해져 있는데 네.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네, 그게 저는 참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 경제 대국이라고 하는데 경제 대국으로서는 국제적인 이쪽 측면에서는 국제적인 의무를 다하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우리나라 언론 매체들이 국제 분쟁 지역 뉴스는 대부분 외신을 인용해서 쓰거나 외신 사진을 쓰거나 뭐 영상을 쓰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우리나라 외교부도
분쟁 지역은 바로 그 여행 금지국으로 지정을 하고 취재진마저도 굉장히 뭐 나가는 걸 까다롭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게 뭐 외교부의 입장으로는 취재진의 안전을 위한다고는 하지만 그 심사를 통해서 허가를 내주는데 2주에서 한 달이 걸리고 그러면 이미 뉴스로서의 그 신속한 보도는 힘들어지는 것이고 또 이번에 우크라이나 개전 초기에도 외교부가 우리나라 기자들이 취재 요청을 하니까 르비우라고 폴란드 국경에 있는 뭐 굉장히 안전한 지역이죠. 그 당시로서는 키우에서 수백 킬로 떨어진 곳에 3일 정도 허가를 내줬어요. 근데 그거 우리나라로 치면 휴전선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부산에 3일간 가서 취재하고 오라는 것과 같거든요. 뭐 취재진은 안전하겠지만 제대로 된 취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뭐 이런 외교부의 뭐 어떤 제한 사항과 또 우리나라 미디어의 어떤 뭐 경제적인 이유가 우리나라 기자들이 분쟁 지역을 이렇게 커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줄이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이게 우리나라 취재진이 기자들이 언론인들이 이런 분쟁 지역에 대한 취재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허가가 되더라도 네. 이 훈련이라든가 이런 맞습니다. 것이나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 취재 맞습니다. 자체가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고 뭘 준비를 해야 될까요? 그것도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 어떤 뭐 분쟁 지역 취재 인프라 자체가 너무 없었고 그 경험을 가진 사람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뭐 교육이라든지 어떤 지원 자체가 없어서 엄두를 못 내는 그 사진가들도 많이 봤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 제가 좀 부러워하는 건 대사관에서도 어떤 종군 기자 프로그램 같은 걸 운영하면서 종군 취재를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뭐 트레이닝도 시켜주고 또 현지에서도 기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정보를 계속 공유하면서 기자들의 안전을 좀 적극적으로 도모해주는 편인데 우리나라는 약간 가지 못하게 하는 쪽으로 위험하니까 가지 말라는 쪽으로 하기 때문에 계속 위축될 수밖에 없고 뭐 어떤 노하우가 쌓이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게 좀 저는 큰 문제라고 봅니다. 이런 분쟁 지역, 전쟁 지역에 취재를 함으로써 네. 주로 좀 어떤 메시지를 조금 주고 싶어서 이렇게 주구장창 다니시는지. 네. 우선 저는 전쟁의 참상에 대해서 알리고 싶고요. 그 참상이 꼭 아주 자극적인 그런 참상뿐 아니라 이번 우크라이나 사진전처럼 1년 동안 전쟁을 지속하면서 사람들이 겪는 어떤 영향에 대해서도 기록을 남기고 싶어요. 그게 사실은 이 폭력이나 무력으로 인한 분쟁이 사실은 인류에게는 굉장히 야만적인 역사일 텐데 우리가 의식이 점점 뭐 진보한다고 해도 이 야만의 역사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게 좀 나중에 제 기록으로 좀 부끄럽게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고 한국 저널리스트들이 우크라이나 현장에 갈 수가 없었어요. 여권법 때문에. 그래서 초창기에 있었던 현실에 대해서 많이 방송하지도 못했고 보도하지도 못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왜곡이나 이런 게 불러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일단 대한민국 언론인으로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현장에서 진실을 전한다는 그 원칙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런 프로젝트들을 마련했고 또 저희 회사는 계속 그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속 팔로우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사실 사진전 기획하면서 사실 이런 걸 언론사나 제작사에서 해본 적이 없는 거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랐지만 가장 믿는 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염려 그리고 평화를 기원하는 마음 이런 거를 바탕으로 해서 사진전을 통한 국민의 알 권리 충족
그 목표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결국은 이제 이게 단순하게 사진을 전시를 해서 하는 전시뿐만이 아니라 이 사진이라든가 이 전시 기획 자체가 이제 저널리즘을 좀 부여를 한 거네요. 당연히 언론의 원칙은 현장의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기회가 많아야 될 텐데 여권법 때문에 대한민국 취재진이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현장에 있는 걸 놓치거나 그러면 왜곡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다양한 기회로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것, 그걸 고민하게 됐어요. 조금만 봤어요. 그리고 마음이 좀 아파요. 이 사진 볼 때 제 아버지 군대 사람이에요. 지금은 돈바스에 있어요.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군대 사람 보면 아버지 생각이 나요. 그래서 제 생각은 한국 사람들 이렇게 사진 보면 좀 더 우크라이나에 대해 상태에 대해 좀 더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제 진짜 감사의 마음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 와요. 이렇게 사진 보면 그리고 네, 좀 감동받았어요. 부모님은 우크라이나에 계세요? 네. 안전하세요? 조금 네. 아버지 군대 사람 때문에 좀 위험 상태예요. 제 어머니 괜찮아요. 왜냐면 좀 작은 도시에 있어요. 그리고 좀 러시아 몰래 있어요. 그리고 괜찮아요. 제 아버지 이렇게 매일 러시아 분들 싸워요. 그리고 좀 힘들어요. 안 그래도 매일 보는 상황들인데 그래도 되게 열심히 감동적이 있고 이런 거 전쟁이라는 거 하루빨리 끝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한 번도 다시 생기는 시간이 느껴요. 한국 사진 작가의 시선으로 우크라이나의 이런 상황들을 가져왔잖아요. 보여주는데 좀 느낌이 어떠세요? 사실은 한국 작가인지 아니면 그냥 우크라이나 작가인지 알 수는 없어요, 사진으로는. 그래서 확실히 조금 상관없이 전쟁 모습은 똑같다 이런 생각이 사실은 제가 여기 조금 일찍 도착해서 이제 그 비디님으로부터 대사님 통역 부탁을 좀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통역을 하려면은 이제 집중하고 해야 되는 건데 일찍 와서 제가 이렇게 사진들을 보니까 정말 마음이 무너지는 듯한 그런 진전이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나 모르는 사실들은 아닌데 정말 이렇게 우크라이나에 있는 사람들이랑 맨날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얘기도 듣고 사진도 보고 알고는 있는데 이렇게 한국에서 이 사진들을 보고 지금 여기서 바깥에서 겉들이 끼고 있고 정말 좋은 봄 날씨고 사람들이 나들이 나가서 아이들이랑 놀고 뭐 소풍 나가고 이러는데 이 시기에는 이 시간에 우크라이나 아이들은 미사일 날라오는 소리를 듣고 방공호 내려가서 대피해야 되고 뭐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을 하니까 정말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입술은 깨물고 지금 울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따가 통역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심정이었는데 근데 이 전시회는 정말 굉장히 뜻이 깊어요. 한국에 있는 우크라이나 사람들도 한국 사람들이 우크라이나를 잊지 않고 있구나, 우리를 끝까지 아직은 생각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만으로는 힘이 많이 나고요.
그리고 한국 분들은 또 이 전시회에 오셔서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전쟁 속에 이런 일상이 어떤 것인지 한번 직접 보시면은 굉장히 또 의미가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뉴스에서는 현실적으로 가는 그런 장면이 아닌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하루하루가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나이 많으신 분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본인들이 어떻게 버티고 있는지 이런 거를 이제 느끼시려면 이 사진들 보시면은 많이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